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87강은 국가의 흥망에 있어서 국경 없는 온라인 시대에 과중한 세금을 기업과 사업가한테 부과하면은 사업가를 해외로 탈출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너무 높은 세금은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낮은 세율에 넓은 세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나 그 포인트마다 이벤트 건수마다 세금은 내지만 그 세금 낸 비율이 낮아야만 된다. 그래야 그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건실한 소비를 양성해서 사람들한테 또 민심을 얻고 그 정부나 국가가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말로 가렴주구 이런 게 있죠. 가렴주구는 아주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염출하고 또 막 돈을 뺏어내고 재산을 뺏어내는 그런 행위예요. 그 옛날 왕정 봉고 시대, 봉건 시대, 또 전제국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토지를 몰수해서 다시 국가가 운영하다가 이제 병력도 확보하고 세금도 확보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이런 제도를 완곡하다 점점 이제 나중에 귀족이나 교회 세력이 이제 강해지면서 토지를 집중화시키니까 이제 평민이 자기 토지를 같이 갖고 있다가 납세도 하고 국방도 하다가 토지를 이제 다 팔고 뺏기고 소장하고 전락하면서 납세 의무도 없어지고, 납세 의무가 없어지니까 병역 의무도 안 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방과 납세가 다 약해지니까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반복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새도 맹자도 가정맹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 여기서 정치라는 것은 세금인데 맹수,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이제 어디 사냐? 아예 산속에 산다. 왜? 호랑이가 옆에 있어도 차라리 세금 맨날 많이 내는 것보다는 호랑이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바로 뭐냐? 결국 옛날로 치면 밀란이 발생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고, 요새는 이제 왕조 바꾸고 그런 건 아니죠. 공화정이고 민주정이니까. 그래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가혹한 세금을 내게 하는 정부는 바꾸고 다음 대통령을 뽑고 다음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세금을 낮게 주장하는 국회의원 위주로 뽑고 해가지고 넓은 세원을 해서 국가재정이 고잉 콘선, 계속 컨티뉴언스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잠깐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확 퍼퓰리즘이 뭡니까? 퍼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형평과세와 은흥부담에서도 많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의 그 근로의식도 많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가난해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새 피그스, 포르투갈,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과거의 대제국의 흥망도 살펴보면 로마나 몽고 당나라 등도 왕조 초기에는 다 낮은 세금으로 또 속국이나 지배국도 평등한 대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넓은 세월과 낮은 세월을 해서 인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년 지나가면은 귀족과 어떤 종교 집단이 수탈을 통해서 수장문 저렇게 납세주자들이 없어지고 납세 의무도 없어지면서 납세자 징발 상태를 말이하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악화돼서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려면 낮은 세율이 확실히 있어요. 낮은 세율이 되면 당연히 투명하게 다 알려주고 적법하게 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한 과세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명한 회계, 즉 외부 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재무제표가 공시가 돼서 공익 피해도 없고 납세 보고서도 적법하게 나오는 것, 그래야 적법한 납세가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투명 회계가 납세의 지름길입니다. 납세 의무가 38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거의 바로 전질이 투명 회계가 되면 적법하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과 이런 여러 가지 국가운항서를 한번 비교해본 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세율이 낮으면 납세자도 많아지고, 또 낮은 세금률이니까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조금밖에 안 내는데 다 알려주지 안 뺏기는데, 사업이익도 증가되고, 또 이렇게 낮은 세율이면 납세 저항이 약해지니까 징수 방법도 간편해지고 저비용이 들어오고 국가재정은 튼튼해지면서
국방력이 강해진 것이죠. 또 낮은 세율 국가로 주변국은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 사례로는 미국이 이제 세율을 낮춰가지고 해외 나갔던 자기네 구글이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도 다 해외 이전한 소득을 다 국내에 불러들여가지고 자금도 국내로 해서 유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세율이 높으면 높다 보니까 값수장의 기업은 회피하게 되고 감소시키게 돼 있어요. 세율이 높은데 누가 다 뺏기는데 하겠습니까? 투명성은 낮게 돼 있어요. 감춰야만 덜 내니까. 그 다음 사업이익도 감추다 보니까 적게 되고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뒤져내기 위해서 세무조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탈루 비용이 이제 고비용에 발생하고 또 국가재정은 이제 취약해져요.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내는 사람이 찍으면 가로곱하기 세로 해서 한쪽이 낮으면 그건 무조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또 주변국 반응에서도 자금 이탈이 되고 분해가 안 오게 되고 깊이. 최근에 중국이 그동안은 해외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에 또 감면도 많이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니들 다 나가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외자 기업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로 탈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또 실제 이들의 정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보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고도 이런 저변에 깔려 있는 세제의 그 변동이 두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급연하게 대립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최선의 세금 정책은 오리가 죽는지 모르고 우리 털을 뽑아야 된다듯이 세금이 붙는지 모르고 자동으로 납부하는 것, 그게 바로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우리가 소비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 또 개소세. 왜 개짜를 요새 이제 사람들이 개짜를 많이 붙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이제 특별히 이런 거에 있어서 개별 소비세를 붙이게 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이거 뭐 자동차 달리자마자 거의 60% 정도 어떤 때 세율은 종량제니까 기름값에 대해서 일정액은 무조건 붙이니까 기름값이 올라갈 때마다 또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 똑같은 금액이라서 내려갈 때 비율은 더 셉니다. 70%까지 가기도 하고 60% 정도 내려가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에 가는 게 아니라 주유세무서에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흥장소 입장세 뭐 이런 것들 뭐 골프장 같은 거 입장 이런 게 전부 다 세금이 붙는지도 모르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접세 비중이 높게 쉽게 해서 부가세 유럽은 13%쯤 되죠. 자, 최근에 세율 변경 상황을 보면 한국은 단기순위 3천 이상에 대해서 기존의 24.2%를 내던 지방세까지 포함해서요 27.5% 인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그 같은 시점 연도에 미국은 30%였던 세금을 21% 내렸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던 자금이 다 유입이 되고 고국분야가 유치가 되고 또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보다 이럴 정도면 되게 싼 거거든요. 큰 나라에 뭐 인구도 많고 또 온갖 기술과 인력과 상업시설, 자금과 금융 집중되는 나라에 가면 사업이 다 잘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고급 분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OECD 세율에서 우린 7위나 돼요. 불란서 이거 약간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호주, 멕시코, 벨기에, 그리스도 나쁘고 벨기에는 작은 나라, 멕시코도 나쁘고 뉴질랜드 작은 나라. 한국이 7번째 27.5%의 높은 세율. 일본도 13위나 되고 영국도 더 낮은데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세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OECD의 평균 세율도 21.5%쯤 내외 이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순이익 200억까지에 대한 20%, 22% 세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 세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세율을 많은 단기 순이익이 나는 기업, 즉 글로벌 대기업한테 이렇게 높은 세율을 해놨으니까 이들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 또 그렇지만 이제 재벌 총수를 자꾸 가둔다든가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것은 이제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단죄하는 것이 이제 좀 지나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이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는 뭐냐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인인데 외국인 행사예요. 그래서 실제 한국으로 살지만 해외에 면세나 경세공단 세금이 낮은 나라에 회사에 본점을 등기해 가지고
여기서 한국에는 지점을 설치하는 걸로 해요. 실제 한국에서 매출액과 많은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점이라고 봐가지고 지점이 되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전 세계 소득, 국내 원천 소득 외에 나머지 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있고 해외 원천 소득인데 이건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유탈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물 외국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방치하냐? 그렇지 않죠. 법인세 1조에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등기된 곳이 이제 본점, 그러니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전 세계 소득 과세한다. 근데 이게 본점 등기지가 해외에 있으면 어떡하냐? 건물의 외국인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또 하나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이런 얘기죠. 실질 관리 장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CEO가 한국에서 한다, 또 중요한 의사결정기가 여기 있다, 격리장부나 화기장부 여기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게 다 요새 같은 온라인 국적이 왔다 갔다 없는 시대에는 사실 그것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액이 매출액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이 다 우리 본사다라고 만약에 말했을 때 그걸 국내 실질주의 과세에 의해서 과세가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야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글로벌의 그런 큰 기업들은 잘못하면 건물의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본점을 설치해서 국내 원칙만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은 해외에 계속 유탈시키면서 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한국 대기업이 초대기업이 실제 유효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3,000원 이상에 대해서 법인세 27.5%입니다. 27.5%를 내고 난 나머지 72.5를 다 배당한다고 치면은 이거를 총액과 가산을 해요. 이 그로스업 세액공제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합하면 이 그로스업 한 거에 대한 세율이 해서 65.13%가 되고 여기서 11%는 빼주죠. 물론 11%를 빼주면 64%가 됩니다. 64%가 되고 64%에다가 건보료가 6%가 있으니까 이제 그 CEO, 그러니까 기업의 대주주인 CEO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70% 정도의 세금을 내는 60% 정도의 세금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54%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은 언제든지 건물의 외국인이 되는 해외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중한 세금은 국경 없는 온라인 시대에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기업을 오히려 다른 나라로 본사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정을 잘해야 국가도 지속성이 있고 기업도 국내에서의 지속성을 통해서 국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 그렇지 않고 세정을 잘못하면은 해외로 탈출한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유정자들은 여기에 대한 세정 정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